이런 개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말순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시어머니 집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그 사업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쳤어요. 이 도둑놈들아, 내 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니까 제가 뭘 하든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박말순입니다. 당시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찾곤 해요. 하지만 그곳은 언제나 차갑기만 하죠.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 막막하더군요. 엄마,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태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나 싶었습니다. 태호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42인데 아직도 저한테는 어린아이 같아요. 예전에는 자영업으로 꽤 잘 살았는데 요즘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하네요. 며느리 지혜는 39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고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지혜도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시가로 8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크죠. 태호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지혜가 매일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세심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지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 집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집값이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며칠 후 지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어떠세요? 대출? 네, 요즘 집값이 올라서 대출 받기 좋대요. 저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왜 갑자기 대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재테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테크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그런 거 안 하고 살았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지혜의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태호와 지혜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야. 그래도 천천히 설득해봐.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일주일 후 지혜가 다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대요. 무슨 투자? 부동산 투자요.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어머니, 태호 사업도 힘들고. 이참에 돈 좀 벌어보면 어떨까요? 태호 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제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안전한 거야? 네, 확실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는 그게 기대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나 봐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평생 남편과 함께 지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지혜가 매일 물어봤어요. 점점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쳐요. 기회를 놓친다는 말에 조급해졌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태호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엄마, 지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알아봤는데 요즘 투자하면 돈 벌기 좋대요.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내 아들이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도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친구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복자는 잠시 조용했어요. 말순아, 갑자기 왜? 며느리가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며느리가? 조심해라, 말순아. 복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왜? 그냥. 조심하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복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또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알겠다.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태호도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어머니,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그래, 알겠어.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어. 은행에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손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요.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네,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지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예전 같으면 정말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말은 고마운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혹시 제가 예민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 사진이 사라진 거예요. 지혜야, 아버지 사진 어디 갔지? 아, 그거요? 정리하다가 방에 넣어뒀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제 허락도 없이 치웠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야, 내 찻잔들 못 봤어? 어머니, 그거 너무 오래돼서 버렸어요. 뭐라고? 새 거 사드릴게요. 요즘은 더 좋은 게 많아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찻잔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거든요. 지혜야, 그런 건 미리 말해줘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깜빡했어요.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야, 지혜가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내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고. 엄마, 지혜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태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왜 며느리 편만 들까요? 일주일 더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제 방에 있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야, 내 방 정리했어? 네,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요.
내 서류들은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야, 앞으로는 내 방은 건드리지 마. 네. 왜요?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할게.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댁집 매물로 내놓으신 거 맞죠? 뭐요? 매물? 네, 윤지혜 씨가 의뢰하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우리 집을 팔려고 한다고요?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아, 그거요?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했어요. 시세를 왜? 어머니 궁금해서요. 요즘 얼마나 올랐나 해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복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복자야, 나 너무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복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순아, 혹시 집 서류 확인해 봤어? 서류? 등기부등본 같은 거 말이야. 그걸 왜? 그냥 확인해 보라고. 복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러요. 어르신, 주소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 소유자가 윤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르신, 소유권이 이전된 것 같은데요. 언제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이라면 대출 받을 때쯤이에요. 그때 뭔가 잘못된 건가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가 마중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혜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그거. 우리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지혜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대출 때문이에요. 대출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 네, 은행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제 이름으로 해두고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요. 정말일까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또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어. 뭐라고? 복자의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어요. 말순아, 그거 이상해. 대출 받는다고 이름이 바뀌지 않아. 그럼 뭐야? 누가 속인 거야? 복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말순아, 당장 법무사한테 가봐. 법무사? 응, 뭔가 잘못됐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지혜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전화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곧 정리될 거예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통화를 마친 지혜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평범한 말인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을까요? 점심을 먹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지혜야, 언제 집 이름 다시 바꿀 거야? 네. 등기부등본 말이야. 언제 내 이름으로 다시 바꿔? 지혜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거요? 곧, 곧 바꿀 거예요. 언제? 다음 달쯤. 대답이 너무 애매했어요. 정말 바꿀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에 태호가 일찍 들어왔어요. 아들아, 너는 집 이름 바뀐 거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지혜만 아는 일인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지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 그거요? 지혜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도 동의한 거야? 네, 어차피 가족인데 상관없잖아요. 태호의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닌데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기로요. 지혜야, 내일 외출할 거야. 어디 가세요? 병원.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지혜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따뜻했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일찍 나갔어요. 어머니, 일찍 다녀올게요.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말이에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복자 말이 맞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평생 살던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무서운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진실이 뭐든 알아야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나 봐요. 도장? 네, 대출 서류인 줄 알고 찍으신 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서류였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지혜가 서류가 너무 많다며 이것저것 찍으라고 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호야, 너 잠깐 이리 와. 저는 태호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아들아, 우리 집이 지혜 이름으로 바뀐 거 알아? 태호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네, 알아요. 알고 있었다고? 네. 태호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해봐.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 빚이 많아요. 얼마나? 2억 정도. 2억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빚이 어떻게 생겼어? 사업 실패하면서. 그리고 지혜 카드빚도 있고.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판다는 거야? 아니요, 팔지 않아요. 그럼 뭐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빚을 정리하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런 큰일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엄마,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내 집인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뭘 책임져? 엄마, 노후 책임질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후 책임을 진다고요? 제가 노인 취급받고 있다는 건가요? 태호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엄마, 이제 집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내가 왜 쉬어야 해? 내 집인데. 엄마, 이제 지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태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혜야, 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네. 진명에 바꾼 거 다 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 이제 다 알겠으니까. 저는 화가 나서 떨렸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 어머니 혼자서는 집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지혜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저를 무능력한 노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뭐라고? 깜빡한다고요? 저는 정정한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우가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내 집을 훔쳐놓고 나를 위해서라고? 훔친 게 아니에요.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지혜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관리해준다면서 왜 자기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그럼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꿔. 어머니, 바꾸라고. 지혜와 태우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법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안 바꿔주겠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집을 빼앗아 놓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뭘 빼앗아요. 태호의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속여도 돼.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모르게 이름 바꾸는 게 속이는 게 아니야? 지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빚 때문에. 정말 급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지혜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지만 곧 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그때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라고? 네, 앞으로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태우의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옮겨주세요. 방을 왜? 안방은 저희가 쓰고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세요. 뭐라고? 안방은 제가 남편과 함께 쓰던 방이에요. 평생 그 방에서 살았는데 왜 나가야 하나요? 어머니, 이제 집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 주인이 바뀌었다니요. 지혜야,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빨리 짐 정리해 주세요. 태호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어요. 평생 살던 안방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남편 사진을 들고 작은 방에 앉아 있으니 너무 서러웠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니 너무 답답했어요. 평생 살던 집인데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태호와 지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어. 집도 우리 거고. 응, 빚도 곧 정리될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 더 서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드세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가식으로 들렸어요.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정다운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태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나 봐요. 아들아. 네. 너 후회 안 하겠니? 뭘요? 엄마한테 이런 짓 한 거. 태호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정말 알아?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음속으론 미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집도 잃고 아들도 잃고 믿었던 며느리도 잃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며칠을 울어댔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태호가 어릴 때부터 키우며 밤잠 설쳐가며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복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죠. 한참 만에 보는 이름에 눈물이 또 났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것,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것, 작은 방으로 쫓겨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복자는 중간중간 욕을 섞어가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말순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복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순아, 들어봐. 우리 딸이 변호사거든. 내가 상황 설명해서 물어볼게. 복자의 딸 미영이가 변호사라는 걸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복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아, 미영이가 그러는데 아직 늦지 않았대.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증거? 응, 진명에 변경할 때 내가 동의 안 했다는 증거, 그리고 며느리가 너를 속였다는 증거 말이야.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해? 미영이가 알려준 방법이 있어. 우선 녹음기 하나 사고 며느리나 태호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해둬. 그리고 집안에 있는 서류들 몰래 복사해둬야 해. 복자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외출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장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말이죠. 동네 문구점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아저씨가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녹음 시작되고요. 이걸 누르면 정지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기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연이나 태호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저는 태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노후 보장해 드린다고. 이때다 싶어서 저는 5단에 숨겨둔 녹음기를 켰어요. 태호야, 그런데 집이 왜 지연이 명의로 바뀌었는지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줄래? 태호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거야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세금? 무슨 세금?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말이에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해서. 태호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서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 집인데. 태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지금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외출한 틈에 저는 태호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함을 뒤져보니 집 관련 서류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동네 복사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복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복사집 사장님은 친절하게 서류들을 복사해 줬어요.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고 복사본은 제 방에 숨겨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태호의 통장 관련 서류를 찾아본 거죠. 제가 키운 아들이니까 어디에 뭘 숨겨두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옷장 위 상자에서 통장들을 찾았어요. 그 중에는 제 명의로 된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모은 돈이 꽤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통장 사본도 만들어뒀습니다. 이제 제법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복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말수나 잘하고 있어. 미영이가 그러는데 녹음 파일이랑 서류 복사본들 다 도움이 될 거래. 정말? 응, 그런데 좀 더 필요한 게 있어. 내가 진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복자야, 그런데 나 그때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어. 그럼 위조야?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필적 감정하면 되겠네. 미영이한테 물어볼게. 저는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언니, 시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손 못 쓰게 됐어. 집도 내 거고 통장도 정리 다 했고.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눈치 안 채?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 이 대화도 저는 녹음했어요. 지연이의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이제 정말 법정에서 싸워볼까? 말수나 각오됐어? 응, 됐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복자는 기뻐했어요. 좋아. 내일 미영이랑 약속 잡을게. 서울로 올라와.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집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에 모든 증거들을 챙겨 넣었어요. 녹음 파일들, 서류 복사본들, 통장 사본들까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복자의 딸 미영이 변호사와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몰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연이가 누군가와 다투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이는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완전히 망했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지연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녁에 태호가 들어왔을 때 지연이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무슨 사업? 태호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집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그 사업 말이야. 사기당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빌렸는데? 3억.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야. 대출금 못 갚으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업가가 완전 사기꾼이었어. 투자금 다 들고 튀어버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고? 지연이와 태호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태호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이 도둑놈들아, 내 집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집은 제 명의고 대출도 제가 받은 거예요. 뭐라고? 인연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니까 제가 뭘 하든 상관없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연이가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그게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 뭐라고? 그 미친년이. 복자는 즉시 미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거였어요. 말순아, 미영이가 그러는데 우리가 준비한 소송을 당장 접수하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가능해? 응, 집 명의가 부정하게 변경된 거니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해. 저는 즉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미영이와 함께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증거가 충분해요. 미영이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과 서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임시처분 결정이 났어요. 집명의 변경이 무효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집이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와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네, 법원에서 지연 씨가 할머니 동의 없이 부정하게 명의를 변경했다고 인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지연이와 태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당당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돌아왔어.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거든. 지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집으로 마음대로 대출받은 건 내 책임이야. 태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연이는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연이가 투자한 그 사업이 완전한 사기였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피해자만 수십 명. 투자금 총 100억 원 규모의 사기. 뉴스에서 지연이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기사였어요. 시어머니 진명의 도용에 투자금 조달. 며느리의 충격적인 범죄. 어떤 기자가 저희 상황을 취재해서 기사로 만든 거였어요. 지연이의 실명과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지연이를 손가락질했어요. 그 집 며느리 진짜 나쁘다더라.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완전히 사기꾼이네. 지연이는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든요. 태호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았어요. 직장 동료들이 모두 기사를 봤으니까요. 태호 씨, 집안일 힘드시겠어요. 부인분이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태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지연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들어줬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시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어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생각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지켜낸 기분이었어요.
법원에서 승소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집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태호와 지혜는 집 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둘 다 제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 걸어왔어요. 특히 지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후로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시어머니 집 도용한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 가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태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였어요. 태호야, 지혜야, 거실로 나와봐. 둘 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이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태호와 지혜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이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서 살 생각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둘 다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묻는 거야.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거냐고.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제가 집 명의를 몰래 바꾼 것. 그것만이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 나를 작은 방으로 쫓아낸 것, 대출받아서 투자한 것, 이 모든 게 다 너의 계획이었잖아. 어머님. 그리고 태호. 이번에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엄마를 배신했어. 내 아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걸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태호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소리였거든요. 가족이 서로 이런 식으로 해? 가족이 엄마를 속이고 집을 빼앗아? 엄마. 태호야,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밤잠 설쳐가며 키웠고, 대학 보내려고 온갖 일 다 했고, 결혼할 때도 집까지 마련해줬잖아. 그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족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울면서 빌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효도? 저는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어? 효도였어?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태호도 지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두 사람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들어봐.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생각이 없어. 엄마. 결정했어.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라.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하지만 지금 당장 갈 곳이. 그것도 내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다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가 그걸 다 망친 거고. 어머님. 지혜야, 너는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태호, 넌 내 아들이지만 엄마를 배신했어.
그런 아들과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아? 태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나가라. 일주일요? 너무 짧아. 그럼 사흘로 하자.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돼요. 태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좋아. 일주일 후에는 이 집에 없어야 해.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호와 지혜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지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혜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지혜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태호와 지혜는 정말로 짐을 다 쌌어요. 큰 짐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옮겼고 나머지는 차에 실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갑니다. 태호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잘 가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될까요? 내가 판단해.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혜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집 말이에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호와 지혜가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제 집을 빼앗으려 했는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른 거였습니다. 지혜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태호는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까지 잃었죠. 자업자득이야.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복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어떻게 지내? 아들 부부는? 나갔어. 쫓아냈지. 정말 잘했다. 그런 놈들이랑 같이 살 필요 없어. 복자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동안 혼자 살다가 집 정리되면 고향으로 내려갈까 해.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같이 살자. 복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진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복자와 함께 조용히 사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